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바람에 영상도 자주 못 올리고 참 죄송합니다. 전직이 농부로 이렇게 전향을 했는데 농사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저도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는 비가 좀 올 것 같은데요, 귀농을 하면 다 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망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많이 하시겠죠. 어떤 정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작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밭을 보면 이렇게 깔끔히 다 정리가 다 돼서 내년 봄 농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래서 겨울철 모든 농사가 이제 끝난 것은 아니고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할 적에 거름을 또 해야 됩니다. 밑거름을 지금쯤 해서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모든 생선도 냉동실에 얼리면 수분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맛도 되게 없죠. 근데 흙은 그 반대입니다.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흙에 거름 기운 양분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직접 바로 하기보다는 지금 밑거름을 해서 봄철에 살짝 웃거름만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을 하고 겨울철에도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귀농을 해서 망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를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모든 분들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들 중에서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좋은 땅은 전부 다 현지인들이 짓고 이제 새를 얻으려고 보면 좋지 않은 땅만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씀일 수도 있고 틀리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땅이 문전옥답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전옥답이라 하는 것은 방문만 열면 바로 앞에 있는 논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새를 얻을 때 보면 평당 1년 한 해 그 임대료가 평당 한 1,000원에서 적게는 한 500원, 300원까지도 잡으면 됩니다. 근데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당. 그러면은 좋은 땅도 임대해서 농사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당 이게 얼마인지 얘기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시겠지만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땅을 임대하는데 진짜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은 평당 1,200원 정도 주면 임대는 대부분 내줍니다. 그리고 이 마을 분들이 인심이 고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고약한 거 전혀 관계 없으신 분이 고약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로 기본 터세락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영유권에 바람이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그분들 중에 최고로 단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땅과 땅의 경계라든지 어떤 도로라든지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차량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임대를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보면은, 이제 그 위치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땅을 임대를 했는데요, 저 땅이 한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0평 정도 되는데 인삼을 심고 나서 묵은 땅이었습니다. 묵은 땅. 그래서 거기 밭 가운데 돌무대기도 엄청나게 바위돌이 박혀 있고 칡뿌리가 완전 야생처럼 이렇게 빽빽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콩 농사를 지면 콩을 한 말 줘야 되고, 깨 농사를 지면 깨를 한 말 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묵은 땅이어서 계속 지으면 되겠다 싶어서 덜렁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짓기 1년 딱 짓고 나니까 돌려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돌려줬는데요,
그 밭에 안에 돌무대기라든지 바위돌 또 칡뿌리 모든 장비를 다 대가지고 포크레인만 공투로 3일을 했습니다. 3일 작업을 해서 이제 옥토가 딱 되고 나니까 단락을 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계약서도 없고 뭣도 없는데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그런 섭섭한 점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눈앞에 보이는 곳이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따져보면은 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나를 원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농을 하면 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저의 사례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농촌이라고 이렇게 귀농을 해서 한 6,000평 정도의 사과밭을 처음에 조성해서 사과 가수원에 원대한 꿈을 안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묘목을 해가지고 우리 진안군 보조 50%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과 6,000평을 했습니다. 근데 5년 만에 가라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왜냐면 여기는 4월 달에도 눈이 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 지난 한 해 엄청 추워 사과나무가 다 얼어 죽어버렸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정책 자금이라 하는 것은 써서는 안 된다고 첫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귀농을 하시다 보면은 일자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연리 초저리로 해갖고 3%, 뭐 정책 자금 1%짜리는 거의 없으니까 한 3% 잡으면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년 거치 뭐 5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이래 하게 되면 그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적게 2억만 잡아도 3%면은 얼마입니까? 600만 원인가요? 근데 600만 원 수입을 그 구입한 토지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600만 원 수입이 순이익이 먹고 살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일들에 뼈 빠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 이 정책 자금이라 하는 자체가 어디 회사 다닐 때 연리 3%라면 참 굉장히 싼 이자지요. 엄청나게. 그렇지만은 그 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산 토지에서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 귀농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임대를 해서 짓는다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잠깐 와서 떠보기 형태로 잠깐 뭐 경험만 사고 가려면 모를까 그런 임대를 해서 짓는 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구입한 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몇 평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자기 주관에 맞게끔 임대를 와서 좀 더 내서 하는 것은 좀 별 문제가 없. 처음부터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하다 보면 힘들어서 다 떠나버리고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고 자기 토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본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또 시장에 다녀왔는데요. 땅콩 1kg에 15,000원, 소비자가가 15,000원이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도매로 넘기게 되면은 뭐 한 만원, 12,000원 정도 가겠죠? 사먹는 사람들은 한 2만원 선에서 15,000원 선에서 사먹습니다. 그렇지만 그 1kg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 농촌에는 나만 혼자서 열심히 농사를 잘 지고 농사를 아무리 배가 터지게 지어도 이 정책이라는 게 잘못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부도가. 지금 올 같은 해에는 배추값이 조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고추값은 아주 형편없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나가서 보시면 그 비싸던 대파가 한 다발에 뭐 10,000원도 안 갑니다. 대파가. 그래서 배추가 비싸면 양념이 싸고 양념이 비싸면 배추가 쌉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 여러분 생각이 맡기는데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농민 정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밭작물이나 이제 논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다 되는데요. 밭작물에서는 자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하우스를 몇 동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매출을 올렸다. 귀농 성공 사례 몇 억을 번다. 그분들 솔직히 실상 안에를 딱 들여다보면 몇 억이 아니라 몇 억 빚이 있습니다. 몇 억 빚이.
사람은 이 농촌에 대부분 귀농을 할 적은 내가 사장으로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 사람의 심리인데, 그 시설 하우스를 짓는 순간 족쇄가 되는 겁니다. 족쇄. 밤 낮은 물론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둘째치고 노동력은 누가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각기 부부가 이렇게 귀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부는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 그 빚을 갚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빚을 갚다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시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매덕을 벌었다. 매덕 벌은 사람이 빚이 없어야지요. 근데 빚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쯤 되면 시설 하우스 시설을 거의 새로 해야 될 정도까지 가지 않나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집 앞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평수, 그늘이 드는 이런 밭에는 무엇도 장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래서 이게 묻기 시작했는데요. 이 땅을 그래서 제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시골 땅값이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10만원, 뭐 적게는 뭐 7만원, 더 적게는 뭐 한 3만원, 4만원 이런 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3, 4만원짜리 구경하기 힘들고요. 한 7만원 정도 가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쓸만한 땅 10만원씩 주고 예를 들어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잖아요. 100평에서 몇 년을 농사지어야 1000만원이 돌아옵니까? 그 땅을 되팔아서 뭐 어떻게 재보충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개발이 될 수 있는 요지의 땅은 상상 의외로 비싸고 오를 대로 다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땅을 내가 짓다가 땅값이 오르면 팔면 되지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갑니다. 살 사람도 없습니다. 위치가 진짜 좋다면 모를까 단순 농사만 짓기 위해서 있는 땅값은 싸지만 매매도 역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러 오시는 분들은 첫째 무조건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말리고, 또 어떤 분홍 이제 귀농이 아니고 귀촌을 하시는 분들, 이제 내가 여가 선영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내 연금도 받고 조금 텃밭이나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주업이 농사를 지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먹고 살겠다 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농은 제가 꼭 귀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귀농에 꿈이 있고 무언가 시골에서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40대 초반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30대에서 40대 사이에 귀농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50대 퇴직을 하고 나서 뭐 귀농을 해가지고 내가 뭐 사람을 사서 인력을 해서 계산 안 나옵니다. 계산상으로는 답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했을 땐 답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리랜서로 일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했는데, 이 시골에 들어와서 투자를 나처럼 하는 사람 역시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근데 그때 들어간 금액을 지금 팔아치워도 절반도 안 됩니다. 저는 시골이 좋아서 들어왔고, 부모님도 시골 태생이시고 해서 제 꿈이 제 명의로 땅 한 번 갖고 농토 한 번 갖고 지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그 꿈을 실현하고 현실에 처하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너무 달랐고, 우리 어릴 적 부모님들이 농사지어서 우리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고, 우리 어릴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점심은 고구마 한 덩어리로 때우고 꽁보리밥 싸서 학교 가던 시절, 또 그 꽁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도 제가 뭐 거의 중학교 때까지는 꽁당 보리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릴 적에는 뭐 나물밥, 뭐 지금 뭐 피죽이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초건목피라 그러죠.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던 시절은 6.25 동란 끝나고 우리 어머님 세대고,
우리처럼 이제 60대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쪽에 속한데, 대변화의 시기에 고생을 무지 많이 한 사람들은 확실히 많이 했다고 봐줘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귀농을 만류하는 이유는 여타한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많이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자연인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연인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어떤 내 몸에 이상이 있거나 어떤 치료차 자연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산이 좋아서 그냥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매스컴에서 나오는 자연인 하는데요, 실상 그 자연인들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자연인입니다. 문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문명의 발전을 내 몸소 느끼기 위해서 도심지를 찾고 편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원시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연인도 자연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고 힘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 얘기 했을 때 나는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 좋아서 있다, 나는 이런 건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저 역시도 어떤 목숨을 담보로 한 어떤 자연과의 싸움에서 한 번쯤 몸을 맡겼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 단연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갖지 못하고 힘들고 아무런 사연이 없이 산이 좋아서 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사유가 있고 반드시 외롭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유가 없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자연인은 절대 빈곤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급고 사연이 짙지 않은 분들은 귀농을 하시는 것을 절대로 말리고 싶습니다.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귀농이라 하는 그 자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희망과 꿈에 부풀어서 왔다가 나중에 허무한 실망만을 안고 제 자리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요. 귀농이라 하는 자체를 한 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시고, 진짜 꼭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젊은 나이에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나이가 드셔서 정년 퇴직을 하시고 나서 귀농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급구 말립니다. 도심 속에 병원 가까운 곳에 사십시오. 이 시골에서는 들어와서 몸이 아프면 달랑 귀농한 사람은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죽고 나서 다 썩고 난 뒤에 발견되고 하는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은 귀농보다는 그냥 귀촌을 하셔서 병원 가까운 읍 단위에서 연금 받아 가시면서 조금씩 전략해 가면서 사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 받은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까지 귀농한다고 다 날리고 허허 빈곤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